임용닷컴 프리미엄 특강이라고들 많이 하는 이 대위법 특강, 오늘은 제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종 대위법을 오늘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종 대위법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지난주에 드렸던 과제를 좀 맞춰보고 그거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하나 있긴 하네요. 과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저희 카페는 다 아시죠? 자막 쳐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카페 주소를 자막으로 넣도록 할게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과제를 어떻게 해서 내시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의가 시작되는, 지금 녹화가 되는 시점은 저희 카페 학원이 제일 바쁜 시절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그 학원 수강하시는 분들의 과제 체크 때문에 엄청나게 바쁜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과제를 첨삭해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시기를 좀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과제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저희가 첨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는 시점과 아닌 시점을 조금 좀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카페 공지를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먼저 다 같이 공개된 과제를 한번 좀 같이 해보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과제를 드리면서 일종대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과제에서 그 틀린 부분을, 흔히 말하는 틀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기 위해서 틀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16세기 음악적인 관행에 맞지 않는 것, 16세기 대위법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것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근거를 밝히고, 지금 임용 보시는 2점짜리 문제하고 4점짜리 문제가 있으니까 2점 혹은 4점짜리 문제의 답안으로 그럴싸하게 작성하는 것, 그걸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십시다 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아직 그 가온 음자리표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높은 음자리표하고 낮은 음자리표로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든 책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리하여 문제를 좀 드려봅니다. 문제를 받으시면요, 선생님들께서는 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셔야 할 일이 뭐냐 하면요, 먼저 CF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일입니다. CF는 정선율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정선율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정선율이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작하는 음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우선 음정을 차곡차곡 써 나가는 겁니다. 8도, 실음 중심으로 쓰신다 그랬죠? 5도, 그다음에 4도, 6도, 8도, 10도, 10도, 8도, 10도, 10도, 8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일종대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대위에 뭐부터 파악하느냐, 음정부터 파악합니다. 일종대위에서는 협화 음정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협화 음정이 아닌 것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완전 협화 음정, 완전 사도는 적어도 16세기 대위법 중 이성대위법, 두 개의 성부로 짜여져 있는 이성대위에서는 협화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에 해당하는 세 번째 음인 사도는 사용할 수 있는 음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완전 사도 음정으로 16세기 대위법에서는 불협화 음정으로 취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기 3은 완전 사도 음정으로 16세기 대위법에서는 불협화로 취급되며 사용할 수 없다. 아무도 내 답에 대해서 감점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 완전 사도 음정은 사용할 수 없다. 왜? 완전 사도 음정은 불협화다. 왜? 16세기 이성대위법에서 불협화다.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끊어서 답을 쓰시면
시험 보시고 나서 발표할 때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그 시간 동안을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걱정을 내려놓고 계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안지를 좀 쓰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3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모두 다 협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될 두 번째 단계는 시작하는 음정과 끝 음정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CF가 아래에 있을 적에 시작하는 음정은 1도, 5도, 8도가 가능하고 해결됐습니다. 끝나는 음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요. 장 6도와 완전 8도, 그 다음에 단 3도와 1도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3도와 1도라는 것은 단 10도와 8도도 마찬가지겠죠. 단 10도와 8도 음정이 지금 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지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완전 음정이 나왔을 때 그 앞과 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완전 음정이 나왔을 때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시죠? 완전 음정이 있을 적에는요, 병행이 나지 않았는지 혹은 음복이 나지 않았는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완전 음정이 하나 나오고 나면 병행이 나왔을 적에는 숫자가 굉장히 분명해진다고 얘기했어요. 5도 5도, 8도 8도. 그렇지만 음복이 나왔을 경우에는 완전 음정이 나오고 그 앞에 음정과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행히 도약에는 7에서 8로 넘어가는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도약이 일어났거나 순차가 일어났거나가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8번입니다. 보기 8은 완전 8도 은복이 생겼다. 혹은 은복 8도가 생겼다. 완전 8도에 의한 은복이 생겼다. 혹은 은복 8도가 생겼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 그 다음 문제는요. 음정 간격을 좀 보시는 게 문제입니다. 음정 간격은 이제는 수직으로 보는 음정 말고요. 수평으로요. 선율 간의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생기는 선율의 문제를 한번 보시라라는 건데요. 특별히 문제될 만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도약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했고 순차 진행이 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CF가 위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선율은 위에 있고요. 이번에 저희는 똑같은 방법으로 음정을 좀 적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도, 1도, 3도, 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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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그 다음에 3도인데요. 제가 괄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차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차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책들마다 다르고 대부분의 책들이 책에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저는 학교 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온 책도 있지만 아닌 책들이 더 많아서 저희 그냥 크게 문제 안 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도, 8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정을 이제 다 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뭘 할 거냐면 불협화가 사용되었는가 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협화 음정? 그러니까 협화만 사용되었느냐라고 제가 묻는 게 낫겠네요. 협화는 1도, 5도, 8도의 완전 음정과 3도, 6도의 장단, 불완전 협화라고 흔히 말하는 장단 3도, 6도를 포함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모두 협화 음정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CF가 위에 있을 적에 시작하는 음정은 1도, 5도, 8도가 아니라 1도와 8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작하는 음정은 오케이, 됐습니다. 끝나는 음정은 장6도하고 8도 혹은 단 3도하고 1도 같은 걸로 단 10도하고 8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장6도하고 8도로 끝이 났으므로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음정상으로는 더 이상 문제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번에서 생겼습니다. 보기 2번은 어이구, 죄송합니다. 보기 2번은 완전 일도입니다. 보기 2번은 완전 일도인데요. 요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일도는 뭐가 있나요? 먼저 중간에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곡의 시작과 끝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예의 중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선생님들 요걸 요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완전 팔도 1번과 완전 팔도와 완전 일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 팔도와 완전 일도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병행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쓰셔도 돼요. 네, 물론 반진행이 일어난 것을 병행으로 안 잡는 책도 있습니다. 안 잡는 책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완전 팔도하고 완전 일도가 연속 사용되는 것은 병행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있으므로 두 번째도 답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겠느냐고 하시면 저라면 첫 번째 거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일도를 중간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거의 모든 책들이 다 하고 있는 주장이니까 예, 위에 거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긴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주장을 쓴다고 해서 틀리게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을 첫 번째 쓰시든 두 번째 쓰시든 두 번째의 일도가 나타난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답으로 쓰시는 거. 첫 번째 답은 이걸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서술형 4점짜리일 경우엔 절대로 번호 붙이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그냥 가지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군데나 틀렸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아마 여기다가 음정을 붙이는 순간부터 선생님들께서 보셨다면 바로 그냥 저거는 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거는 바로 문제야 라고 보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4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보기 4부터 보기 7까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연속 6도가 4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도가 연속되는 것은 3번까지만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4회 반복되는 것은 금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4번 반복되는 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유치한 답을 쓰지 마시고 유치한 답을 쓰지 마시고 성부 간의 독립성이 저해된다 라고 좀 있어 보이게 쓰세요. 성부 간의 독립성이 저해된다. 지금 보시면 11개밖에 안 되는 정선율입니다. 11개밖에 안 되는 정선율에 4번이나 같은 음정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성부 간의 독립성을 거의 그냥 계속 같이 간 것 같은 효과를 너무 길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간의 독립성이 크게 저해되므로 혹은 성부 간의 독립성이 크게 줄어들므로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쓰셔도 되니까요. 성부 간의 독립성을 크게 해침으로 그래서 4회까지 쓰지 않는다. 뭐 3회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협화음정 잘 썼고 뭐 이렇게 되는데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느냐? 선율 자체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CF 밑에 있는 CP 선율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을까? 라고 해서 보시면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증사도입니다. 보기 9부터 보기 11 사이에는 3개의
간의 증사도가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방향을 바꾸지 않은 게 문제예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증사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방향을 바꿔서 이를테면 시, 미, 파 뭐 이런 식이 됐다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 솔, 파 이렇게 되었다면 조금 좋지 않은 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는요 여기입니다. 8번부터 10번까지 보기 8부터 10까지 뭐가 문제일까요? 거듭된 도약, 또 이혜성 선생님 책에는 뭐라고 나온다 그랬나요? 분산화음형, 그러니까 삼화음 같은 형태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요.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도약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분산화음형 도약은 쓰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위법을 첨삭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문제는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스키마로 답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끔은 오류가 나요. 5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하셔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적을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라고 할 정도로. 네, 쓰는 거를 좀 유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기는 한 4군데 정도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선생님들께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한데요. 첫 번째 문항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종대위 풀이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한번 찾아서 설명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대선율에서 빠진 음을 채워 넣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라고 문제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페이지로 좀 와보시죠. 두 번째 페이지 오시기 전에 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첫 번째 페이지 좀 잠깐 다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과제는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 사실 외국 교재에서 일부를 좀 인용을 했어요. 저 처음에 첫 회에 우리가 요런 책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네, 우리나라 교재들은 선생님들께서 대입법 책들 보시면 대부분 CF 정선율이 대부분 그 끝나는 음이 정선율이 이렇게 순차 하행하는 형태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그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외국 교재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끝나는 선율들이 좀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좀 더 자유롭게 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틀린 부분을 찾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이런 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마음 쓰실 건 아니고요. 되게 뭐 이렇게 오류가 난 부분을 지적하거나 이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니까 그거 자체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선율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시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원책, 로버츠의 책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달리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그닥 없어서 제가 별로 보여드릴 다른 예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1대2 대위법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1대2 대위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뭐 앞으로 음악사 수업 같은 걸 통해서 옛날 악보들을 좀 보시게 될 텐데 옛날 악보를 필사한 거, 옛날 악보들을 옮겨 적은 거 보시면 가끔 좀 의아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저희가 중세 악보를 옮겨 적어 놓은 형태라든가 혹은 르네상스 악보를 옮겨 놓은 거 보시면 뭐 조스갱 악보나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느끼실 텐데 어느 출판사에 있을 적에는 뭐 이렇게 오는표로 표기되어 있던 게 어느 출판사 악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가 똑같이 기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편집자들이 당시에 사용한 악보에 그려진 길이를 현대인들한테 옮겨줄 때 현대인들이 읽기에 편안한 상태로 좀 길이를 좀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그 길이의 비율을 살리면서 적절하게 현대인들이 보기에 편안한 악보를 좀 그려놓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악보를 옛날에는 훨씬 더 길이를 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길게 좀 느려 보이게 적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16세기 대위이고, 그러니까 르네상스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악보는 대부분 한 2분음표 정도를 기준박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교재에 있는 예를 인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예들이 별로 없어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 작품이 바흐 코랄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고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고 4분의 4박자의 얘가 지금 4분음표와 8분음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르네상스 시대의 악보로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을 오음표로 만들고 2분음표 길이로 해서 이렇게 적어주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 박자를 이해하는 방법은 이를테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강약, 강약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당시에는 마디선도 없고 대신 마디선이 없는 대신에 강과 약의 반복으로 그렇게 음악을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디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강과 약을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가 되기 때문에 마디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는 2분음표 기준으로 강약 기준을 잡아서 별로 다른 도움 없이도 그냥 그 박을 세서 강약으로 기준을 삼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바로크로 넘어오면서 마디선이 생기고 그 마디선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오는 박이 제일 큰 박, 마지막 박이 제일 약박 이런 식으로 해서 박을 기억하게 되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박과 약박의 개념들이 생겼더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책에서는 이런 예도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무반주 합창곡은 아마 기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2분의 4박자 기보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약, 강약, 강약의 개념인데 강이 좀 길어진 상태 강약, 강약의 연속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2분음표가 4개 들어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 마디선보다는 강약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크 시대식의 기보로 적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을 강약을 4분의 4박자 기준으로 잡아서 마디선으로 줄여놓고 요거를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형태처럼 리듬을 줄여서 표기를 해서 좀 더 현대적인 악보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위법 풀이를 위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건 18세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될 거다. 대위법 연습은 이렇게 한다. 왜? 2분음표를 강과 약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놓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박자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강과 약이 있으면 마디선이라고 하는 걸 강약이 존재하고 있는 마디선으로 잡아주면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에 편안한 걸로 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예요. 선생님들께 제가 드리는 과제가 이번 주 과제를 좀 한번 가볼까요?
마디선을 보여드리면서 갔어요. 마디선을 보여드리면서 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선생님들 과제를 드릴 때 마디선을 드릴 거예요. 마디선을 드리는 이유는 16세기에는 실제 작품에는 마디선이 없었더라라는 건데요. 저희는 마디선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17세기, 18세기를 다 지내와서 예, 마디선과 강약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마디선이 있는 게 자연스럽게 강약의 개념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마디선을 그려서 연습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희가 16세기 스타일로 곡을 새삼스럽게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는 지금 시험에서 안 틀리는 정도의 일을 벌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위법 연습에서의 기본은 이런 형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 기억하실 건 16세기 대위법에서 기본적으로 이분음표를 기준박으로 잡고 있다. 이분음표를 가지고 강약 개념을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들께서는 또 한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게 강약이라면 지금 두 번째 마디처럼 저렇게 4분음표로 나누어지는 거는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면은요, 상박, 하박, 상박, 하박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강박의 상박, 강박의 하박, 약박의 상박, 약박의 하박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을 세는 단위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강약, 중강약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1대2를 보면서 강박과 약박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16세기의 박자, 16세기의 리듬 세는 단위가 현재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헷갈려요 하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기는 한데 다 많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17세기 이후에 마디선이 생기면서부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운빗, 왕창 내려오는 강박,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는 박들, 그리고 올라가는 업비트 이런 것들을 한 마디 안에서 얘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약하고 제일 약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그 계급을 좀 주면서 박자를 이해를 했다면 16세기까지는 강약, 강약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약, 강약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서부터 마디선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생겨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박자를 이해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지금 그 강약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16세기 대위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1대2 대위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대2 대위법에서는요. 이분음표를 박자 단위로 삼아서 강박하고 약박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마디선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대위법 풀이에선 사용합니다. 실제 음악에선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음악에선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거에 도움을 받아서 강박과 약박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대에 사용하는 음악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16세기 음악의 모양을 조금 더 쉽게 좀 파악을 하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선율적인 원칙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선율적인 원칙, 제일 무서운 말 첫 번째 나옵니다. 일종의 선율에 관한 사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선율적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됨이라고 하면 그거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일종에서 나왔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순차 진행이 제일 좋다. 3도 써도 되고 4도 써도 되고 5도 써도 된다. 도약을 할 때 5도 써도 된다. 단육도 상행까지 가능하다. 장육도서부터 상행 곤란하고 하행도 곤란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단육도는 하행이 곤란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7도 하지 마라. 8도 써도 되는데
방향 꺾어라. 방향 꺾을 적에는 이렇게 꺾어라. 기억하세요? 이렇게 꺾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겹음정 하지 마라, 증음정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 삼음에 거쳐서 증음정 내지 마라. 삼음에 거쳐서 7도를 낼 적에는 단 7도만 가능한데 그나마 완전 5도에서 단 3도는 좋지만 완전사 이렇게 뛰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네, 선생님들의 기억을 지금 좀 열심히 제가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삼음에 걸친 증사도도 안 됐었고요. 분산화음적인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싹 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율에 관한 규칙들이 여전히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드릴 말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CF가 오음표로 있을 때 CP는 두 개의 이분음표가 가능합니다. 두 개의 이분음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이분음표가 요렇게 동음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이도 붙이지 마십시오. 동음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타이는 붙이면 이건 4종 가서 하실 일이어서 4종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반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붙이지 마십시오. 동음 반복은 하지 않는다. 동음 반복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음 반복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두 번 같은 음을 쓴다는 건데 그러려면 일종해야죠. 그러려면 일종이죠. 그러니까 동음 반복은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성부의 리듬적인 독립을 위해서 대선율은 약박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성부의 리듬적인 독립을 위해서 대선율은 약박에서 시작을 시키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할 때 리듬적인 독립을 위해 대선율은 약박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 부분이라면. 그래서요. 선생님들 어디가 보시느냐 하면은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보시면 되겠는데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 교재입니다. 로버츠 저희 그 교재거든요. 그래서 일종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이게 일종일 때는 먼저 CF하고 CP가 동시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CF가 울린 다음에 2분 쉼표만큼 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리듬적인 독립이 훨씬 더 잘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불편하시니까 저는 이거 펴놓고 선생님들께서 다시 아까 우리 보던 2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요. 3페이지에 보시면 각 성분은 리듬적인 독립을 위해서 대선율은 약박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해놓고 괄호하고 기몽인하고요. 시작은 두 개의 이분음표 혹은 이분심표와 이분음표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김홍인 선생님 대입법 책에서는 꼭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김홍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의 이분심표와 하나의 이분음표로 시작해도 되고 이것처럼 그렇게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동시에 이분음표 두 개로 같이 시작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어디 보시느냐? 다음 페이지 요거요. 얘가 이분음표 두 개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푸시면서 1마디 반드시 쉼표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분음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께 제가 제3의 가능성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김홍인 선생님 책과 우리 책을 합쳐서
합쳐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를 시작하는 거를 정확하게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오는표를 뻥라 이러면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오는표로 시작하는 거는 맞을까? 틀릴까? 오는표로 시작. 이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거기 조건을 한번 보세요. 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리듬적인 독립성을 위해 라고 말했어요. 리듬적인 독립성을 위해 정선율이 나올 때 한 번 쉬고 강박을 쉬고 약박에서 시작하는 게 저 지금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예, 2분음표 쉬고 2분음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하면 강박과 약박을 2분음표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말을 바꿀게요. 그래서 정선율이 울리고 나서 강박을 쉬고 약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괜찮죠? 예. 약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뭘 위해서? 리듬의 독립성을 위해서. 근데 강박과 약박을 각각 2분음표를 두 개로 시작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동시에 둘 다 오는표로 시작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의 목적에서 벗어났죠. 리듬적인 독립성을 위해서 시작하자고 한 건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표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는표로는 시작하지 마십시오. 2분음표 두 개로 시작을 하시든 약박에서 시작을 하시든 간에 절대로 오는표로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율은 약박에서 시작해도 되고 강박에서 시작해도 되지만 오는표가 아니라 2분음표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순차 진행 뒤에 강박자로 같은 방향으로 도약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CF를 아래에다 놓겠습니다. CF를 아래에다 놓고요. 도로 가겠습니다. 이거 미로 간다고 할까요? CF는 도, 미 이렇게 되고요. 제가 대선율을 갖다 얹어 볼게요. 대선율은 솔, 라, 도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때 여기서 5도 협화, 6도 협화, 여기도 협화. 얼핏 보기에 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차 진행 뒤에 다음 마디에 강박으로 도약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쁘다는 거지? 순차 진행 뒤에 강박자로 도약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사실은 이거는요. 저희 책에만 나와요. 저희 교재에만. 다른 책에서는 이 부분을 딱히 언급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나머지 두 권의 책에서는 그닥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가 나쁘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먼저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요. 이거 세 개가 다 협화여야 합니다. 제가 협화를 지금 여기다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불협화면 X를 칠 거고요. 협화로 되어 있어서 일단 불협화 문제나 음정 문제는 절대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다른 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세 개의 음이 있을 때요. 문제는 요겁니다. 어느 음에 액센트가 실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솔, 라, 토 이렇게 되면 이건 마치 도움받기를 한 것처럼 여기 쾅 액센트가 실릴 거예요. 그래서 이 16세기 음악, 16세기 대위법 음악은 굉장히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된대요. 물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흘러가기는커녕 어느 음에 가서 갑자기 쾅 하고 액센트가 실리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닥 좋지 않은 진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책들에서 언급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박과 강박 사이에 생긴 증사도나 증오도는 선율의 진행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정들이 선율의 최상음 또는 최저음으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아이고, 1번으로 하면 되겠구나. 저희가 계속 A로 할게요. 1, 2, 3, 4로 번호를 붙이고 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정선율은 어떻게 되든 간에 대선율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까요? 파라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가보죠. 파라시라 강박과 강박 간의 증사도 강박과 강박 간의 증사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파솔 시라 하나마나한 소리 같죠? 하나마나한 소리 같은데요. 쓸 수 없죠. 밭솔시라 당연히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좀 한번 해볼까요? 파토 시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파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사도 이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왜? 방향을 바꿨으니까. 방향 바꿨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파도시라 이 경우에는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솔, 파, 솔, 파, 라, 시 이렇게요. 솔, 파, 라, 시 솔, 파, 라, 시 요거 어떡할까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강박과 강박 간의 증사도라 그랬잖아요. 강박과 강박 간의 증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박과 약박 간에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좀 스페셜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페셜하게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제가 같은 예이긴 한데요. 요걸 가지고 좀 응용을 할 거예요. 앞에 예를 가지고 응용을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라, 솔, 파, 솔, 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마디선을 바꿔도 마찬가지기는 하거든요. 중간부터 그렸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중간부터 그렸다고 할게요. 이렇게요.
곡을 풀었는데 하필이면 라솔, 파솔, 시라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푼 선율에서요. 파솔시가 약박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풀어놓은 과제 혹은 제가 풀어놓은 예에서 파하고 시가 제일 낮고 제일 높은 음이 돼버렸어요. 제일 낮고 제일 높은 음이 파하고 시. 증사도가 음역이 돼버렸어요. 이거 좋지 않아요. 증사도는 음역이 증사도인 경우에는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온 게 그 얘기냐면 이 음정들은 선율의 최상 또는 최저음이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해요. 이 음정들이 최상 혹은 최저음이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사도가 직접 가도 안 되고 삼음간에 거쳐서 가도 안 되고 강박과 강박간에 안 되고 약박간에 있을 적에도 별로 좋다고는 안 하지만 하여튼 쓸 수는 있고 방향 바꾸면 되고 한데 그 방향을 바꿔서 쓰면은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여기요. 방향을 바꾸면 파하고 도 사이에 음역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증사도가 음역이 되진 않겠죠. 근데 기껏 약박에 넣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걔가 음역이라면 그 선율의 음역이라면 증사도가 음역이라면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선생님들 증사도나 증오도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서는 우선을 조금 더 만드셔서 풀어보셔도 좋겠고요. 저는 요걸 살짝 손봐도 되겠죠? 여기다가 파라, 도샵 이런 식으로 해서 증오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도 이렇게 증오도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증오도 만드실 일은 원래도 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도 안 되고요. 증사도를 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증사도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김홍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하나 예로 딱 주시고 계셔서 제가 마침 말씀드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들 무척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숙제하시다가 질문 많이 하세요. 이건 돼요? 라고요. 세음간에 거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풀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돼요. 세음이나 내음이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세음이나 내음이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저 이런 경우에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파솔라시 제가 두 개의 파솔라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솔라시가 있는데요. 만약에 순차 진행을 되게 지독하게 열심히 해갖고 순차 진행을 아주 열심히 하셔서요. 파솔라시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로 쭉 진행되는데 와중에 이렇게 파솔라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면 이거는 오케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파솔라시 하신 다음에 다시 라로 내려가셔가지고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솔로 내려가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만 딱 간 다음에 끝이 나시면은요 쓰지 마세요. 증사도가 별로 삼음에 거쳐서 별로인 것처럼 증사도는 내음에 의해서도 그닥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닥 좋지 않은데 그게 순차 진행 중에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순차 진행 중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거나 하는 와중에서 생긴다면 사음간이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푸시면서 파솔라시가 나오시면 그렇게들 걱정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걸리시면 붙이시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피해 가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직한 음역을 만드십시오. 적절한 음역을 채우십시오. 최저점과 최고점을 잘 활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루하다. 도래도시 도래도시 뭐 이런 거. 동형진행 계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도 동형진행 도약했다가 또 도약했다가 하는 거 피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같은 음영이 반복되는 거 피하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 좀 높은 음도 있고 낮은 음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저희 대위법 선생님께서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예. 정말 규칙에서는 엄청나게 틀리는데 작곡가 남학생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선율을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여학생들은 안 틀리는데 죽어도 안 틀리는데 되게 재미없게 쓴다라고 그냥 순차진행으로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이렇게 해서 절대 안 틀리는데 참 재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었었는데요. 아마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되게들 반발이 심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규칙을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규칙만 지켜가지고 곡을 쓰는 거는 아니고요. 가끔씩 약간의 파격이 들어가야 재밌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적절한 음역과 최고점, 최저점을 좀 살리면서 가끔은 좀 대담한 도약,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순차 진행을 해서 좀 채우고 뭐 이런 형태들을 하고 완전히 틀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파격적인 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런 작가적인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작가적인 거 하는 거 아니고 저희는 예, 터무니없이 틀리지 않는 거 그게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닥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가 지금 한 페이지에 거쳐서 선율적인 원칙이에요. 선율적인 원칙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에 한 일종이 저희한테 큰 부담이에요. 일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가. 그리고 일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한다면 사실 반복하는 거 안 된다. 붙임줄 사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할 때 이분음표 두 개로 하든 하나 쉬고 들어가든 강박 쉬고 약박에서 시작하든 강박 약박을 두 개를 쓰든 반복하면 안 되고 오는표 쓰지 않고 딴 시작하든 딴 하고 시작하든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순차한 다음에 강박으로 깡충 뛰어서 액센트 팍 싣지 않는다. 이런 그림들을 그리시면서 보시면 되고 강박과 강박 간의 증사도, 증오도 이런 거 만들지 않는 게 좋다. 음역이 증사도 만들면 안 된다. 뭐 그거야 증사도 사문간에 걸쳐서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자리에서 맴맴 돌게 하지 않는다. 동형 진행하지 않는다. 오케이.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고 치실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대법 중에서 이종이 그래도 제일 착하지 않아 싶은데 삼종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성적인 원칙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성적인 원칙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적인 원칙은요. 화성적인 원칙은 처음에 시작할 화성적인 원칙은요. 1번 시작 음정은 일종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음정이 일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시작 음정을 기억을 하시겠지요? 시작 음정. CF가 아래에 있을 때 CF가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었나요? CF가 아래에 있으면 1도, 5도, 8도가 가능했었고요. CF가 위에 있으면 1도하고 8도만 가능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CF가 아래에 있을 때 만약에 CF가 미다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쉬고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심표 쉬고 시작한다면 미 이러면서 시작을 하거나 시 하면서 시작을 하거나 뭐 같은 미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뭐 이러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CF가 미 하면서 시작을 한다면 미나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냥 저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뭐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자, 요렇게 하나 해놓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지금 미로 시작하는 프리지아로 예를 들어 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지아는요. 미가 종지음이에요.
미가 종지음이에요. 그래서 낭송음이 뭐였죠? 낭송음 시 쓰든가요? 아니죠? 시가 너무 힘이 없어서 도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레지아는 1도, 5도, 8도로 시작할 수 있고요. 8도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로 시작하지 않고 혹시 도로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시작하면은 1도로 시작하고 8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로 시작을 해도 되는데 매우 드물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그렇다 그래서 또 머리 막 많이 써갖고 아 도에서 시작을 하겠군.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들 3도나 6도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왜 3도나 6도로 시작했어? 그러면 내 생각에 혹시 변격이 아닐까 막 이러시는데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1도, 8도, 5도 5도 프리지아 신경 쓰지 마시고 드물지만 시작한다면 쉬면 쉬지 다른 음정을 쓰지 않으세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도나 5도, 1도, 5도, 8도 CF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모든 종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부터는 CF하고 함께 울리는 음이 강박이고 다른 음이 약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앞에 왜 쓸데없이 갑자기 강박약박 타령을 저렇게 열심히 할까라고 하시면 이 말씀 드리려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CF와 같이 울리는 음은 강박이고 CF와 같이 울리지 않는 이 음은 약박입니다. 약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울리는 음은 강박이고 따로 울리는 음은 약박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갑니다. 강박은 무조건 협파. 강박은 무조건 협파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강박은 무조건 협파입니다. 약박은 협파, 오케이. 협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불협파 가능입니다. 불협화가 가능입니다. 불협화가 가능인데요. 네가 만약에 꼭 불협화를 쓰게 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문제겠죠. 네가 불협화를 쓰게 된다면 그 불협화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경과음이어야 한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요겁니다. 1대 2에서는 약박에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강박약박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약박에 불협화가 와도 되는데 약박에 온 불협화는 뭐밖에 안 된다? 경과음밖에 안 된다. 경과음밖에 안 된다. 경과음밖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과음밖에 쓸 수 없습니다. 경과음밖에 쓸 수 없다. 계속 그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경과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악보 예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6도입니다. 강박에 협파음정이 왔기 때문에 요건 됐습니다. 협파음정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도레 하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불협화가 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협화가 오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협화가 왔다면 이 음은 천상 어디로 가야 하느냐예요. 얘는 미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왜? 그래야 얘가 경과가 되니까요. 그래야 얘가 경과가 되니까요. 그러면 미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여기가 음정이 5도로 바뀌겠죠? 음정이 5도로 바뀝니다. 아이고 협하다 다행이다. 협하다 다행이다 라고 하시고 끝났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아 근데 틀렸다. 5도가 됐더니 음복이 나는구나. 5도가 됐더니 이번에는 음복이 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우고 다시 가야죠. 에이 안 되겠구나. 이러나 저러나 안 되겠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에이 여기 불협화 안 쓰고 딴 거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이 풀이는요. 지금 보시는 이 풀이는 얘가 경과 처리가 아니라 보조음처럼 사용이 됐어요. 화성학으로 치면 도레도 해갖고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보조음은 아예 못 씁니다. 보조음은 16세기 양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팔레스트리나는 보조음, 그 중에서도 특히 상행보조 절대 상행보조 안 씁니다. 상행보조 안 씁니다. 나중에 제가 이 말을 고칠 거예요. 어딘가 가서 고칠 텐데요. 어쨌든 보조음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1대2에서는 경과밖에 못 씁니다. 경과밖에 못 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봤습니다. 3도였네요. 그 다음에 솔이 왔습니다. 4도가 됐습니다. 얘가 솔인 게 죄는 아닙니다. 얘가 솔인 게 죄가 아니고요. 그냥 얘는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하면 너 일로 와. 파로 가. 라고 하면 된 거예요. 파로 갔어요. 그리고 얘가 8도예요. 강박은 무조건 협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협파가 된 거예요. 된 거 같은데? 라고 하시고 8도가 이렇게 반진행까지 돼서 음복이나 병행도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면 오케이 됐어요. 이러면 된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경과 처리가 된 거고 병행이니 뭐니 하는 문제도 하나도 안 걸렸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서 협파로 만났으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못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푸시는 분은 이거를 굳이 보조음 처리를 해서 틀리신 게 되겠죠? 틀리신 게 됩니다. 자, 오개념이 많이 생기신다 그랬어요. 대유가. 왜냐하면 경과만 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조음은 모양도 갖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음은 모양도 갖추면 안 된다?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되잖아요. 얘는 뭐냐면 이것도 협파, 이것도 협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협파예요. 셋 다 협파입니다. 셋 다 협파면 이런 모양새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얘는 보존이 경관이 하는 건 걔가 불협화일 때 붙여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얘가 협파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 해서 무조건 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불협화인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불협화인데 그 불협화인 애가 경과의 모양을 갖춰도 지금 그 다음 음정을 따져야 될 판인데 더군다나 보조음의 형태를 갖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과만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디서? 1대2에서. 아니 자꾸 1대2에서 경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1대4 뭐 이런 거에선 다르다는 얘기냐? 네, 달라져요. 1대4 가면 달라지고 1대 혼합 가면 달라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뭐 어느 날 앉아서 한꺼번에 5종까지 한꺼번에 다 수업을 하면 2시간 반 정도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하면 1종부터 5종까지 일사불란하게 어느 날 표도 하나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종 가능, 2종 가능, 3종 가능, 4종 가능 막 이러면서 표도 하나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오늘은 나는 오늘 1대2를 했다. 1대2에서는 1대2 약박에 불협화가 올 수 있는데 올 수 있는 불협화의 종류는 경과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박은 무조건 협파. 자, 선생님들 1대2는 강박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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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약박. 아, 오늘 시작할 때 한 얘기죠? 강약 이렇게 와요. 강은 무조건 협이에요. 아무래도 상관없고 자, 협 사이에 약박이 들어오는데 얘가 협하면 뭐 그냥 상관없고 불협화일 수 있어요. 불협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경과해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경과를 가기 위해서 다음 박에 오는 강박이 협파인 상태에서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또 아까 과제를 맞추면서 완전일도 이야기했어요. 완전일도. 완전일도는
기본적으로는 완전 일도는 중간에 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지난주에는 왜 저희가 완전 일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완전 일도가 되면 종지 같은 데서나 쓰는 음정이 중간에서 툭 사용이 되면서 멎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또 CF하고 CP가 각자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독립성 없이 만나버리고 그럼 또 방향이 떨어져서 또 만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독립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어차피 정선율은 4분음표, 오는표 간격으로 딱딱 이렇게 움직일 거고 얘는 딴딴딴딴 이렇게 움직일 거라서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강박에만 안 오면 돼요. 약박에는 완전 일도가 올 수 있습니다. 약박에는 완전 일도가 올 수 있다. 완전 일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동음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요거 음정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3도 1도, 3도 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3도 1도, 3도 5도 올 수 있습니다. 자, 대위법의 5개념. 오늘 선생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는 자신의 스키마대로 어떻게든 머릿속에다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면서 정말 이상한 걸 많이 하셔요. 대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약박에 경과음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약박에 경과음이 와야 한다로 기억하시는 것 같은 나쁜 일이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예를 보시고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약박에 경과음이 와야 되는데 왜 약박으로 도약을 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협파만 오면 된다니까요. 협파 와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도약하면 안 된다 아니고요. 도약해도 돼요.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세요. 강박에서 약박으로 도약하면 안 돼요? 강박에서 약박으로 도약하면 안 된다면서요. 예. 1대 4에서 예, 그거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박에서 약박으로 도약하셔도 됩니다. 약박에서 강박으로 도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실 건 그게 아니고요. 약박에 오는 경과만 잘 해결되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 없습니다. 약박에 1도 사용했습니다. 3도, 1도, 6도, 5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려 이게 걱정입니다. 이분은 5도, 4도 경과로 쓰고 싶어. 그래서 경과로는 잘 썼어요. 경과로는 진짜 잘 썼어요. 근데 가다 보니 1도예요. 강박에 1도가 왔어요. 그러지 마시지. 그죠? 그러지 마시지. 차라리 솔, 라, 시 이렇게 가시지. 솔, 라, 시. 아, 그럼 또 병에 걸리는구나. 그럼 안 되겠군요. 솔, 라, 도? 뭐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까요? 그럼 또 걸리는구나. 다른 방법을 아예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푸시면.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솔파미 안 돼요. 왜? 이분은 경과를 만드시겠다고 솔파 미로 해서 경과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다가 강박에다가 1도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1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놓고 솔파미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입으로 그냥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요. 어차피 다음에 드릴 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드리면서 말씀드린 거를 좀 지금 한번 그려서 예를 드려볼게요. 자, 안 되겠다. 그러면 솔라 시로 가는 게 낫겠다. 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해놓고 그것도 안 되겠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다음에 나올 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 그럼 이거 솔라 시로 하면은 일이 괜찮을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병행이 돼요. 병행이 돼요. 병행을 거기도 잡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여기도 병행이에요. 여기도 병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차피 협하니까 도약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럼 여기다가 솔라 도 이렇게 하면 됐다. 협하고 솔라 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아까 이런 거 있었는데 협하로 순차한 다음에 강박으로 넘어가면서 도약하면 액센트가 일로 빵 실려가지고 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안 되겠죠? 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유 모르겠다. 그러면 협파는 와야 되겠고 그럼 솔라 미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시면 음복 걸리세요. 뭐 걸리세요?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시면 앞에서부터 다 지우고 다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셔야 되겠죠? 네. 대위는요 원래 종이가 벗겨지도록 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앞에서부터 첫 마디를 오도서부터 나오는 거를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밖에는 별로 방법이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아니면 뭐 솔라 아이고 아주 간단하게는 솔라 솔 이 방법이 괜찮겠네요. 뭐 이렇게요. 그리고 이 뒤를 고치시거나 이렇게요. 뒤를 고치는 방법이라면 그게 차라리 낫겠고요. 이렇게 고치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도는 약박에만 씁니다. 강박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도를 약박에 쓰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병행이요. 병행은 제가 모델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모델을 어떻게 그려드리냐면 이게 CF 위든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요게 CP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행은 어떻게 따지냐면요. 1도 병행은 따지실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박에는 1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닥 따지실 일이 없을 것 같고 5도 8도 병행을 주로 따지셔야 될 거예요. 자, 5도 8도 병행 요렇게 5도 생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5도 생기시면 안 되고요. 요렇게 5도 생기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고자리 똑같이 8도가 생기시면 안 되고 똑같은 자리에 8도가 연속으로 나타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선생님들. 요 얘기인데요. 8도가 여기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 강박간 병행이라고 말합니다. 5도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5도든 8도든 간에 강박간 병행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되겠죠?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접한 박간의 병행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박간 병행이 1도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왜? 1도는 강박간에 쓰지를 않기로 했으니까 1도는 강박에 쓰지를 않기로 했으니까 8도 병행하고 5도 병행을 주의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걱정 이야기 제가 해볼까요? 약박간에는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상관없잖아요. 강박간 병행 잡기로 했고 인접한 박의 병행을 잡기로 했으니까 약박간 병행은 잡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약박간의 1도나 이렇게 생기는 약박간의 5도나 약박간의 8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건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막 푸셨는데 뭐 6, 5, 3, 5, 8, 5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아름답진 않겠으나 쓸 수는 있어요. 반복은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박간에 마디마다 이렇게 되면서 6호, 3호, 8호 막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건 쓸 수는 있습니다. 반복은 너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앞쪽으로 86, 83, 뭐 56, 53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해서 강박간에 병행 생기면 안 되고 인접한 박간에도 병행 생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행 생기는 위치 약박간에만 가능하다. 약박간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요. 5도가 생겼다가 3도가 생겼다가 12도가 생겼다가 11도가 생겼다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5도가 생겼다가 12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워낙 큰 도약이 생겼기 때문에 책들마다 다르지만 별로 좋은 효과는 안 나겠지만 이 자체로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로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천상 너무 큰 도약이 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소리가 그렇게 썩 좋은 소리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은복은 어떻게 따져요? 라고 하시면 은복은 이렇게 따집니다. 은복은요. 요 두 번째 음이 다음에 어디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앞에 음끼리는 안 따지나요? 라고 하면 앞에 음끼리 따지면 병행 따지면 되는 거고요. 음복은 여기 두 번째 음하고 정선율하고 따져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5도나 8도가 만들어졌을 때 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음복 5도나 8도도 역시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복 5도와 8도는 이런 형태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지는요. 먼저 종지는 요거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종지는 이상하네요. 종지가 1대1 종지도 있고 1대2에서 가는 종지도 있고 맨 마지막 마디는 당연히 1대1로 끝이 나는데 하나는 이렇게도 되고 하나는 이렇게도 되는데 둘 다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특히 CF가 위에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CF가 위에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종지는요. 지금 1대2로 만들 수도 있고 1대1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종지 형태는 하나하나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장육도에서 8도로 가는 종지를 많이 만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육도에서 8도로 가는 종지가 최종 종지인 것은 똑같고요. 그 앞에 하나 정도 리듬이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음표가. 근데 이 이분음표가 강박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협화가 와야 되겠죠. 협화가 와야 되니까 어떤 협화가 오는 게 제일 만만할까? 도약도 제일 편안하고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5도가 많이 오게 돼 있어요. 5도가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협화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면 5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틀리시는데요. 푸시다 보면 뭘 많이 데려오시느냐? 미, 도샵, 레 이렇게 갔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8도, 6도, 8도 이렇게들 많이 푸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평행나죠 뭐. 이거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굉장히 빤해지거든요. 미, 도샵, 레 하시면 병행이 나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선생님 이제 강박에 올 수 있는 협화가 워낙 한정되어 있잖아요. 7도 당연히 못 올 거고 7도 당연히 못 올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가능하지요? 3도가 협화로 오는 게 가능한데 3도가 오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솔도 샵 레 증사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도 안 되죠. 직접 증사도 띄는 거 안 돼요. 솔, 도샵, 레 이게 안 되거든요. 직접 증사도 띄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올 수 있는 음정이 너무 한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음정이 한정이 돼서 도저히 나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괜히 이걸 써서 일만 커지겠다 싶으시면 그냥 사분음표라고 자꾸 말씀드려 죄송하네요. 사분음표 아니고 오는표 그냥 쓰세요. 오는표 그냥 쓰시고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증음정을 만들거나 병행을 만들거나 하시는 것보다 오음정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한번 볼까요? CF가 위에 있는 경우에 종지 끝에서는 오음표를 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12도 10도, 8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혜성 선생님 배우기 쉬운 선법대입법에서는요. 요런 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입금음으로 상행 도약하지 말라고. 입금음으로 상행 도약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상행 도약하지 말고 그냥
오는표를 쓰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CF가 위에 있으면 오는표가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해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높기는 한데 꼭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풀어보시면 아마 금방 아실 텐데 안 쓰시게 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책에서마다 조금씩 요 형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서 뭐 음정 간격이나 이런 거 없이 협화에 강박이 오고 그 다음에 장육도에서 8도 혹은 단3도 혹은 단10도에서 8도 혹은 1도로 가는 종지의 형태를 만드시는 거를 한번 좀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형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양한 선법에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선생님들께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예를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에올리아, 하나는 도리아입니다. 하나는 에올리아, 하나는 도리아인데요. 한 3, 4분 정도 잠깐 강의를 끊으시고요. 여기 음정 간격을 한번 좀 쭉 적어 보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랑 얘를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적으시는 동안 저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올리아예요. 에올리아에 먼저 CF를 좀 한번 봐주시죠. 지금 CF 보시면 에올리아는 라에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선법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무슨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임시표나 이런 것이 없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가 하나 되게 성가시시죠? C플랫. 이거 왜 붙여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은요. 왜 붙는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하고 라 사이에 붙는 C플랫이고요. 이건 얘가 에올리아 선법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표로 따로 붙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약간의 변화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아니다. 에올리아라고 못 볼 이유에 해당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음정은 한번 적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할 때 8도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마디 첫 박은 6도에서 갔고요. 6도에서 7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드디어 불협화가 하나 나왔네요. 불협화가 나왔으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과음으로 사용되었는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과로 잘 사용이 됐어요. 경과로 사용된 다음에 또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강박이니까 다시 협화 음정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협화도 아주 잘 되었네요. 그래서 협화로 잘 확인이 되었고 10도 음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약박은 도약했습니다. 뭐 당연히 도약은 가능하니까요. 도약을 더군다나 순차 아니고 그냥 하행하면서 도약했고요. 별 문제 없이 도약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도에서 12도로 도약을 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거듭된 도약이기도 하고 분산 화음적인 도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라시도 10도 라시도레미 해서 12도 도약이 났기 때문에 거듭된 도약에 아르페지오형 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여기서 순차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더 문제가 아니었을까? 예, 저도 여러 가지로 얘를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반복음이 나오거나 만약에 이걸 순차로 넘기겠다고 하면은 도레 레미 이렇게 돼서 반복이 나오거나 해서 별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마 이분도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역이 12도를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같이 되는 경우엔 잠깐 이 정도 벗어나는 거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너무 뭐 하시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정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거듭된 도약이 있었던 다음에 10도로 갔고 10도로 간 다음에 여기서 증사도가 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증사도에 심히
걱정을 하시는 나머지 이게 증사도가 되다 보니까 뭔가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정적으로 증사도는 그냥 불협화 하나일 뿐이에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증사도다. 불협화다. 그럼 얘도 경과 처리하면 되나? 라고 해서 경과 처리했습니다. 경과 처리를 해서 13도, 즉 6도에 해당하는 한 옥타브 플러스 6도에 해당하는 순차 진행해서 반대 방향으로 바꿔 방향 바꿨고 오케이 됐습니다. 뭐 다른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순차로 왔고 8도, 6도, 10도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풀이가 16세기는 실제로 풀어보면 푸는 사람은 진땀을 빼고 풀었는데 뭐 체크하는 사람은 뭐 거듭된 도약이니 뭐니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 풀다 보면 내가 풀어도 별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생겨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도요. 거듭된 도약이어서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도약이 한 번 일어났고 또 다시 도약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협화 자리를 찾으려면 별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케이 그냥 도약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옥타브 도약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는 어쨌든 순차로 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요. 선생님도 여기 에올리아 선법이에요. 에올리아 선법이다 보니까 여기서 장육도에서 8도로 끝나게 해주기 위해서 무지카 픽타를 하나 썼거든요. 무지카 픽타를 쓰고 그 앞에다가 완전 오도를 사용을 하려다 보니 여기는 쉬고 그냥 파가 오면 두 가지 이유로 안 되죠. 두 가지 이유로 안 돼요. 여기 그냥 파가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감 5도여서 강박의 불협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문제. 그냥 파가 오면 파하고 솔샵 간에 증이도가 생겨요. 선율적으로도 문제고 음정적으로도 문제예요. 그래서 파샵, 솔샵, 라가 돼야 되겠죠. 파샵, 솔샵, 라 요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드릴 말씀은요. 요건데요. 네. 제가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파샵, 솔샵, 라를 써야 되는 게 좀 이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여길 그냥 솔로 쓰려고 해요. 그러면 단육도도 협파니까 솔, 솔샵, 라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요. 단육도도 협파니까 파샵은 쓰기 무서우니까 솔, 솔샵, 라 이러면 더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요. 솔, 솔샵, 라 이건 반음계에 해당이 돼요. 반음계도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우시면 오는표로 솔샵을 쓰시든가 오는표로 솔샵을 쓰시든가 하셔야지 솔, 솔샵, 라는 반음계가 되기 때문에 더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파샵을 붙여도 돼요. 에올리아에 라고 하시면 네, 파샵을 붙이는 건 굉장히 대의명분에 맞아요. 대의명분에 맞아요. 왜? 증이도도 피했고 감오도도 피했고 그래서 이런 음정 간격들과 선율과 음적의 모든 간격들을 피하면서 가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에올리아 남이 풀어놓은 걸 열심히 보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금방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시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죠. 이 친구가 16세기 대의를 실제로 풀어보고 어떤 선법에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가를 알고 있나를 보기에 굉장히 확인하기에 좋은 되려 프리지아처럼 손볼 곳이 없는 프리지아는 보시면 그 무지가 픽타를 안 써도 되는 선법이고 손볼 곳이 별로 없는 선법이에요. 되려 그런 거에 비해서 손질할 곳이 많은 선법이어서 하기가 좋은 선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풀어내는 방법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아도 은근 할 얘기가 많은 선법이거든요. 다음 문제는 도리아였습니다. 이 도리아는 지금 각가지로 할 얘기가 많은데요. 먼저 도리아의 위에 오고 있는 정선율 한번 봐주시면은요. 레파미레 솔파라 솔파미레 해갖고요. 이것도 실제로 뭐 도리아 이 성가선율에 이런 선율은 워낙 흔하게 많으니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2분 쉼표 강박 쉬고 약박에 1도 간격으로 시작을 해서 먼저 옥타브를 뚝 떨어뜨리면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정 간격은 뭐 저랑 그렇게 크게 다르게 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파솔라 시플랫 막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왜 적었는지 보이시죠? 테너 음자리표라서 빨리 안 보이실까 봐 적어드렸고요. 빨리 안 보이실까 봐도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요. 아까 선생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음간에, 네 개의 음간에 거쳐서 증사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음간에 걸쳐서 증사도가 날 적에는 파솔라 시도 이러면서 쭉 진행이 될 적에는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지 않고 파솔라 시만 나온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진행이 돼버리면 그것도 증사도 취급하니까 피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시려면 시플랫 쓰시는 게 안전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지금 그런 예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잘라가지고 라하고 라 사이에 시플랫이 사용된 거야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지금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솔라 시플랫까지 파솔라 시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긴 반드시 시플랫이 사용될 자리예요. 그래서 파솔라 시플랫 선율적인 문제를 피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정 간격이 내내 협하로 잘 가다가 여기가 바로 라시도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 간격은 반드시 경과음 처리가 돼야 될 순간이었고요. 경과음 처리를 하고 나니까 8도가 되었습니다. 8도 음정이 완전 음정이 나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반대 방향으로 반진행을 해서 절대로 병행이 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행이 나지 않는지 잘 확인을 했습니다. 병행 안 났고요. 그리고 병행 안 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병행이 안 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시켜봤더니 여기 이번에는 2도 간격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2도 간격도 마찬가지로 병행으로 잘 처리를 해서 피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선생님들. 여기요. 레미파솔라, 도레미파솔 사이에 생기는 약박 병행입니다. 약박에 나타나는 얘는 오케이죠. 강박간에 만약에 오도가 나타났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약박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께 마디선을 그리시라고 한 이유요. 마디선을 가끔 선생님들의 숙제에다 제가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신경질적인은 아닌데요. 마디선을 안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악보를 잘 그리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막 삐뚤빼뚤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 이럴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안 맞아요. 음의 개수가. 도대체 어느 마디에다 뭘 그리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안 맞아요. 얘가 도대체 어느 마디에서 온 강박이야 약박이야 막 이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뭐라고 이러신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박하고 약박을 마디선을 그리시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마디선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워낙 정말 저희 바이엘 때서부터 바이엘 아니지 전화 바이엘을 배웠죠. 선생님들 알프레도를 배우셨나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저희는 마디선을 그리면서 음악을 배워왔기 때문에 약박의 개념이 마디선 쪽에 다음 마디선 쪽에 있는 애가 약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박에 있는 아이들이 병행을 일으킨 걸 확인하고 강박에 있는 애들이 병행을 일으켰는지 확인하려고 하려면 마디선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과제하시면서 마디선을 그리셔서 이게 약박에서 일어난 건지 강박에서 일어난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게 좀 그려주시고 음정 간격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오도가 하나 있잖아요 라고 하시면 네 오도가 하나 있죠. 근데 얘는 병행하고 상관없는 오도예요. 왜냐하면 감오도니까. 완전 오도나 문제가 되지 감오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감오도 시도 레미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에서의 시 두 개는 플랫을 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가 안 붙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선생님들. 먼저 얘는 없으면 큰일 나는 C 플랫이었어요. 없으면 큰일 나는. 왜냐하면 파 앞에 파솔라 C 플랫 증사도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었고요. 라하고 라 사이에도 얘가 C 플랫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고 그리고 그 C 플랫이 지나간 다음에 여기까지는
원래 C플랫이라고 하는 임시표가 붙었다면은 그 임시표의 방향, 그 임시표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마디에 있는 애까지는 그래도 붙여요. 근데 그게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는 걔를 떼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왜 붙이고 뒤에 두 개는 왜 띄었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 언제 붙이고 언제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여기는 여기다가 만약에 플랫을 붙인다라고 하면 이쪽에 증이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내추럴이어야 되죠. 예, 얘는 반드시 내추럴 감오도로 가야 되는 애고요. 그렇다면 그 가까이에 있는 애는 안 붙여주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앞쪽에 시가 있어서 머리 아플 일이 적어도 두 마디 정도는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안 붙이면은 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 붙이고 시가 나오고 그 다음 시도 안 붙이고 이렇게 되어주면은 간단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마디 다음까지예요? 두 마디 다음까지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하나 붙였으면은 그 다음 마디에는 그 C 플랫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없는 동안에 그야말로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C 플랫이 붙이면 되려 안 되는 음이 있다면 그 음 주변은 C 플랫을 안 붙여서 되려 그 영향권에서 해제시켜 주는 게 좋아요.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안 붙었다가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부르는 사람한테도 별로지만 사운드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한 번은 붙였다가 한 번 떨어졌다 하면 음향도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반드시 붙여야 될 C 플랫이 있었고 반드시 안 붙어야 될 C 플랫이 있다면 그 주변은 같이 붙여주거나 같이 안 붙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사이에 시가 안 들어가는 완충지대가 몇 마디 정도 있게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남이 풀어놓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께서 푸실 적에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샵에서 레로 가야 되는 사이에 C 플랫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증이도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얘가 감 5도니까 불협화니까 경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경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푸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신 상태에서 과제를 3개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 보시면서 병행 안 내시고 음복 안 내시고 이상한 음정도형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증이도니 뭐니 하는 문제들을 하나도 안 일으키시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 좀 연습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을 빼자는 건 아니고, 저희 학원에 작년이었죠. 올해 아니고 작년이었는데 작년에 합격자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신 어느 선생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대위를 듣다가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던졌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섭섭하기도 하고 섭섭하다는 건 아니고 현명하시기는 했는데 아이고 정말 그러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안 나올 건가? 라고 또 한 번 좀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걸 안 틀리는 데까지 가고 선생님들 과제에서 정말 흠 잡을 데가 없을 때까지 푸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근데 과제를 꾸준히 좀 해보시고 또 많은 과제를 지금 드려서 제가 감당을 못해서 못 돌려드리고 하는 일이 생길까 봐 지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먼저 각 주마다 붙어 있는 맨 끝에 있는 요것만이라도 꾸준히 풀어보시면서 매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희 체크하는 거라도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은 처음 저희가 했던 목적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왔을 때 큰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에는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종 대위까지 보셨고요. 다음 주에는
1대4 대위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께는 또 다른 공지가 좀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